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오늘은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세 번째 리뷰 시간 가지려고 해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로서 무라카미 하루키는 자신이 쓰고 싶을 때 글을 씁니다. 억지로 쓰지 않아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장편 소설을 쓰는지 그의 장편 소설 글쓰기 비법을 오늘은 한번 알아볼게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물론 단편 소설과 중편 소설도 씁니다. 하지만 무라카미 하루키는 장편 소설 쓰는 걸 좋아하는데요. 작가로서 본연의 맛을 가장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장편 소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편 소설을 쓸 경우에는 물론 무라카미 하루키가 자신이 쓰고 싶을 때 나 이제 장편 소설을 써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 때 장편 소설을 쓴대요. 이런 마음이 들고 나서 이제 쓰기 작업에 돌입을 하면 무라카미 하루키가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자신의 하루의 시간을 일정한 패턴으로 사이클화 시킵니다. 왜냐하면 장편 소설 쓰는 건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장기전에 있어서는 규칙성을 갖는 패턴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는 매일 하루에 20매의 원고를 쓴대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4시간에서 5시간 꼬박 책상에 앉아서 원고지 20매를 씁니다. 어떤 날은 더 잘 써지는 날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날은 잘 안 써지는 날도 있어요. 하지만 무라카미 하루키는 잘 써질 때도 20매, 잘 안 써질 때도 20매, 무조건 20매를 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장기적인 일을 할 때는 규칙성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잘 써질 때 그 기세를 몰아서 써버리거나 또 써지지 않을 때 쉰다면 규칙성이 생기지 않아서 장편 소설을 쓰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전에 자유로운 영혼 이미지와는 좀 다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가 소설을 쓸 때는 마음에서 쓰고 싶었다는 욕구가 강하게 들을 때 그때 씁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쓰기 작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사람이 달라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거기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예전에 될 일은 된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마이클 싱어님이 될 일은 된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마이클 싱어님은 우주의 신호를 듣고 그 일을 해요. 영감의 소리를 듣고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 일이 우주가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요. 무라카미 하루키도 똑같아요. 소설을 쓰고 싶다라는 그 강한 욕망, 욕구, 그 신호가 오면 바로 소설을 씁니다. 그리고 소설을 쓸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매일매일 규칙성을 유지하면서 글을 씁니다. 시간 관리, 자기 통제의 달인이 되어서 정말 그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마이클 싱어님이랑 무라카미 하루키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의 글쓰기 비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매일매일 20매씩 원고를 써 내려가다 보면 한 달이면 한 600매 정도의 원고를 쓸 수 있대요. 이게 바로 초고가 완성된 겁니다. 그의 초고 작업을 보면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쓰는 거예요. 시놉시스를 쓴다던가 스토리를 구상한다던가 기승전결을 짠다던가 하지 않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냥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전개나 결말도 자기가 몰라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무의식 속에서 떠드는 대로 무의식에서 불러주는 대로 그냥 받아 적듯이 초고를 써 내려간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초고 쓰기를 한 달간 하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쉽니다. 그 후에 첫 번째 고쳐쓰기에 들어가요. 1차 고쳐쓰기라고 할게요. 1차 고쳐쓰기에 들어가는데 1차 고쳐쓰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북북 찢어서 고친다는 생각으로 고쳐쓰기를 한대요. 왜냐하면 초고쓰기에서는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논리적인 전개나 앞뒤 순서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다시 써 내려간다라고 생각하고 고쳐쓰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1차 고쳐쓰기 작업은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린대요. 이렇게 1차 고쳐쓰기가 끝나면
다시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2차 고쳐쓰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2차 고쳐쓰기도 처음부터 다시 고쳐 나간다고 합니다. 이제 1차 때는 완전히 뒤엎는 식으로 고쳐쓰기를 했다면 두 번째 고쳐쓰기에서는 이제 세세한 부분을 살펴서 꼼꼼하게 고친대요. 예를 들어 풍경 묘사를 세밀하게 한다든지 대화의 말투를 조정한다든지 스토리 전개에 맞지 않는 점은 없는지 점검해서 다시 쉽게 풀어 써서 이야기를 하거나 어려운 부분을 쉽게 풀어 쓰는 등으로 고쳐 쓰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2차 고쳐 쓰기가 끝나면 다시 일주일 정도 쉬어서 3차 고쳐 쓰기에 들어간대요. 이제 3차 고쳐 쓰기는 수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차는 대수술이고 2차 고쳐 쓰기는 세세한 수술, 3차 고쳐 쓰기는 수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차 고쳐 쓰기는 어떤 부분은 단단히 조여야 하고 어떤 부분은 헐렁하게 풀어야 할지 결정하는 단계래요. 이렇게 3차 고쳐 쓰기까지 끝나면 아주 긴 휴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그 원고를 그냥 서랍에 넣어둔대요. 그리고 그거를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여행을 하던가 번역 일을 하면서 장편 소설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대요. 이 시간을 양생 단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생이란 이제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굳히기 작업을 말하는데요. 콘크리트의 생명은 바로 양생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굳을 때까지 어떠한 충격을 주지 않고 적당한 습을 유지해서 굳히도록 말리는 단계인데요. 이 양생 단계가 잘 돼야 튼튼하고 단단한 콘크리트가 완성이 되는 것처럼 이 양생 단계를 잘 지나야 좋은 작품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양상 단계를 지나서 4차 고쳐쓰기를 한대요. 그러면 이전과는 다른 느낌으로 그 작품을 볼 수 있대요.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결점도 아주 또렷하게 보이고 깊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양생 작업 후에 4차 고쳐쓰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제3자의 의견을 듣는다고 합니다. 보통 제3자의 의견은 아내가 된다고 합니다. 아내가 그의 원고를 읽고 자기 나름의 평을 해줘요. 그러면 아내가 평하는 부분이 그게 수긍이 됐든 되지 않든 지적받는 부분은 처음부터 다시 고쳐 쓴다고 합니다. 5차 고쳐 쓰기입니다. 아내가 지적한 부분은 다시 고쳐 쓰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고쳐 쓰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무라카미 하루키의 경험상 이렇게 고쳐 쓰면 쓸수록 훨씬 좋은 문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꼭 그리고 나서 이제 출판사에 보내는데요. 출판사에 보내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출판사와 작가 간의 교정지로 교류하면서 다시 교정을 합니다. 바로 6차 고쳐 쓰기가 되는 거죠. 장편 소설 완성하는데 보통 1년에서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끈기가 필요한 작업이지만 때론 누군가에게는 고통스러운 작업일지라도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 과정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다고 합니다. 말의 순서를 바꾸고 세세한 표현을 변경하는 이런 망치질을 자신은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좋아지는 문장을 보면서 큰 희열을 느낀대요. 자신은 정말 진짜로 재밌다고 합니다. 이런 고쳐쓰기가 재밌기 때문에 하루키가 계속 고쳐 쓰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하루키는 이 장편 소설을 쓸 때는 온전히 거기에만 집중을 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원고 청탁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편 소설은 자기가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들끓을 때 소설을 쓰기 때문에 출판사의 의뢰나 청탁을 통해서 소설을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소설을 쓰고 싶다라는 내적 충동에 따라 소설을 쓰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고쳐 쓰고 고쳐 쓰고 고쳐 쓰면 그 이후에 내 작품에 대해서 혹독한 비판을 받아도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길 수 있대요. 왜냐하면 나는 할 만큼 다 했다라는 실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야 할 일을 똑부러지게 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의 혹독한 비판도
아, 뭐 어쩔 수 없지.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하고 넘길 수 있는 거죠. 자신은 어떠한 작품에서도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좀 더 잘 썼을 텐데 라고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왜냐하면 자신이 시간을 컨트롤해서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소설을 쓰고 싶다라는 욕망이 올 때 그 소설을 쓰고, 소설을 쓸 때는 자기 관리, 자기 통제를 통해서 소설 쓰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온 몸과 온 몸을 바쳐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바로 될 일이 된다의 마이클 싱어님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비법이고,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렇게 장편소설을 지금까지 계속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나요? 최선을 다한다고 했을 때, 그때 내가 시간만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그때 내가 뭐뭐만 더 했더라면 하고 후회를 한다면 그건 최선을 다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한다 라고 말을 했다면,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다른 사람의 비판이 와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때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해야 할 일은 똑부러지게 했어 라고 말하고 두려워할 게 없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그냥 세상의 흐름에 맡기면 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것은 바로 최선을 다했다는 만족감, 힘껏 일했다는 노동의 증거, 그것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명이나 자기 정당화는 하지 말고 그냥 나는 정말 할 만큼 다 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 어떠한 누가 나에게 혹독한 비판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지, 그게 나는 최선이었어 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최선을 다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